최근 61세 된 여성분이 입술과 입술 안쪽이 따갑고 아프시다며 제게 원인이 뭔지 물어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즉 목인 간이 토인 위장에 열을 가하고 있다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분의 입술 따가움과 가려움은 실은 간의 열과 위장의 열로 비롯되었다 말할 수 있네요. 왜 딸이 아프면서 마음도 몸도 긴장하며 무리를 하면서 체력을 많이 소모하고 그게 조금만 무리해도 간의 열이 더 차올라 그 열이 위장을 뜨겁게 하고 그 열이 계속 가중되면서 위장 경맥, 즉 입술 주변으로 열이 계속 차올라 입술이 따갑고 가려웠던 거였거든요. 그게 약간만 매운 걸 먹어도 위벽이 자극되어 더 뜨거워지니 입술이 더욱 자극되어 더 따갑고 아파왔던 거고요. 그게 혈액과 음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히스탐제를 써서 세포를 더 마르게 하니 입술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 평소에도 입술이 간질간질해 자주 손이 갔던 거였네요. 하지만 더 근본은 혈액과 음액이 부족한 체질 때문에 또는 갱년기 이후 호르몬 생성이 약해지면서 혈액과 진액 생성 분비가 현저히 약해지면서 젊었을 때라면 쉽게 나았을 증상이 잘 낫질 않고 오래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진행하며 이분께 동양의학적인 병의 원리와 드시는 약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병의 시작이 7개월 정도로 좀 오래되었고 체질적으로 혈어가 있어 이를 제대로 보강해야 병이 완전히 좋아질 것 같아 한약을 추천드렸어요. 주로 간과 위장을 촉촉하게 자양해주면서 간과 위장의 열을 약간 시원하게 식혀주는 약초와 혈어를 근원적으로 돕는 약초들이 필요하다 설명하면서요. 하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이분은 모세혈관의 혈류를 도와 어혈을 풀어주는 약초도 필요하네요. 왜 이분의 입술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를 없애줄 필요가 있어서요. 하지만 만약 이분의 증상이 시작된 지 40일을 넘지 않았다면, 특히 나이가 50을 넘지 않아 세포가 금방 재생되는 편이라면 사실 한방 과류제만으로도 입술 따가움과 가려움은 쉽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주로 자음강화탕과 감맥대조, 작약감초탕을 이용해서요. 왜 자음강화탕은 음액 부족으로 비롯된 허혈을 내려주며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해주고, 감맥대조탕은 비위장을 자양해주며 위장열을 식혀주면서 심신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작약감초탕은 간의 긴장으로 비롯된 간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생열윤부음이라는 과립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마를 때는 자음강화탕보다 피부로 도달하는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같이 입술이 따갑고 가려운 증상에 생열윤부음에 감맥대조, 작약감초를 쓰는 게 자음강화탕에 다른 과립을 쓰는 것보다 더 낫고요.
하지만 생혈윤부음은 자주 사용되는 처방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잘 만들질 않으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자음광화탕의 감맥대조, 작약감초로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입술 따가움과 가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과립제, 그리고 한약으로 쓴다면 어떤 원리로 어떤 약초들을 쓰는지 재밌게 들으셨어요? 우리 몸은 그 어떤 병이든 스스로 치유하려는 기전이 작동되어요. 그게 잘 안 되면 병이 일주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되면 그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잘 낫질 않지요. 하지만 본디 병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고 점차 다른 부위까지 침범이 되어 종국엔 몸 전체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어요. 마치 정원에 생긴 작은 잡초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결국엔 정원 전체로 퍼져 전체 정원을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은 병의 처음 시작에 병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고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잘 작동시켜 병을 제때 정복하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치유의 그 길에서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